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펜션의 매출과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펜션에 대한 실제 사례입니다. 예전에 제가 집필했었던 책에서도 소개했었던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강의를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펜션 창업 준비를 할 때, 또는 기존 펜션을 새로운 이미지로 컨셉을 바꿔서 운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션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펜션은 적은 비용으로 펜션의 이미지를 만들고 노출한 사례입니다. 매우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차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펜션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펜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임팩트 있는 객실 컨셉을 어떻게 만들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K펜션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은 펜션을 접은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펜션의 컨셉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매우 좋은 사례로 자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당시 K펜션은 총 7개의 객실이 있었고 유럽식 목조 건물로 마치 평범한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객실 앞에 나무 데크가 있고 잔디마당 곳곳에는 나무로 만든 벤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부터 조명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저녁의 아늑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펜션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쯤에 만들어진 고급 펜션들은 대부분 이런 분위기의 펜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 이전에 만들어진 펜션을 1세대 펜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타일의 펜션이 한동안 성업을 하면서 수년 동안 잘 지내오던 중에 점차 독특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주변 펜션들은 점차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식 목조주택 형태를 넘어서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갤러리 스타일의 모던한 펜션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펜션 내에 벽화나 스파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위기를 느꼈었던 K펜션 사장은 펜션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받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인터넷 광고와 홍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펜션의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K펜션 사장이 말하길 이 펜션도 옛날에는 꽤 멋진 펜션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주변에 화려한 펜션들이 많아지면서 위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약률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K펜션 사장이 생각하는 K펜션의 컨셉이나 장단점을 질문했습니다. K펜션은 그냥 편안하고 깔끔한 펜션입니다. 조용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K펜션 사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역시 그가 말하는 K펜션의 컨셉은 차별화를 둘 수 없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손님들은 사장님의 K펜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뜻밖의 답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쁜 펜션이 아닐까 하는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낡은 펜션으로 보이지만 펜션 사장은 손님들이 자신의 펜션을 예쁜 펜션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쁜 펜션이라는 이미지로 노출되는 펜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예쁜 펜션도 그저 평범한 펜션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즉, 예쁜 펜션은 좋은 컨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쁜 펜션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약 1000개 이상의 펜션들이 보이게 됩니다. 1000개 이상이라면 그것은 차별화된 컨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K펜션은 사장님의 로망이었었던 전원생활의 기반이 되어준 펜션이고 수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보물 같은 펜션입니다. 애착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K펜션은 절대로 예쁜 펜션이 아니었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소비자들 눈에 비친 K펜션은 그저 그런 평범한 펜션입니다. 이런 느낌의 펜션은 절대로 입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차별화된 독특한 이미지가 필요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이미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펜션 사장님은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K펜션은 컨셉이라고 할 만한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도 평범하고 광고에 쓰인 카피도 평범하고 사진들도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쟁 펜션에 비해서 광고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고비가 아깝다고 너무 적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컨설팅 후에 얼마를 투자해서 펜션을 인테리어하고 변화를 줄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펜션 사장은 약 1,5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펜션을 바꿔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펜션 전체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객실에 도배를 하고 침대 시트를 갈고 보수를 조금 하게 되면 그 돈은 어디에 지출했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공사보다는 하나의 임팩트 있는 쇼룸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테디베어였습니다. 테디베어는 손바느질로 만들어진 봉제 곰인형입니다. 이 테디베어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랑받았었던 인형인데 이 귀여운 곰인형의 인기가 워낙 높아서 우리나라에도 양양, 경주, 제주 등 곳곳에 테디베어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저는 이 곰인형을 약 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K펜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에다가 모두 배치해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7개 객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 하나를 정하고 그 방 전체를 곰인형으로 꾸미는 작업이었습니다. 펜션 사장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방이 어떤 방이냐고 물으니까 7개 중에서 가장 넓고 그리고 복층으로 된 방이 인기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방을 쇼룸으로 정하고 테디베어 방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K펜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층 객실은 곰인형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현관 입구에서부터 사람 키만한 곰인형 둘이 떡하니 서 있고 현관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길 벽면에는 작은 곰인형들이 줄줄이 서 있었고 침대 양 옆에도 사람 많은 곰인형을 양쪽에 세워놓았습니다. 부엌의 상부장도 떼어내고 그 위에 선반을 달아서 곰인형을 앉혀놓고 곰인형으로 프린트가 된 벽지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펜션에서 사용되는 몇몇 집기들도 곰인형이 새겨진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식탁 의자에 곰인형이 앉아 있었고 곰인형 앞에는 찌그러진 맥주 캔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조금 전까지 곰인형들이 맥주를 마셨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곰인형 연출을 위해서 펜션 객실을 마치 무대처럼 이용한 이 방법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디오라마 연출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펜션 객실에서 마치 곰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연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광고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디오라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과거의 디오라마는 귀족들이 테이블 위에 인형들은 잔뜩 올려놓고 역사적인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연출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동식 소형 극장을 일컬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로봇 피규어나 소형 자동차,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피규어를 이용한 연출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인형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객실 내 조명 설치를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결국 이 객실은 살아있는 듯한 곰인형이 가득한 객실로 보이게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곰인형이 공연을 하는 무대와 같은 조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디오라마처럼 노출된 곰인형이 가득한 객실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미지라고 불릴만한 거리가 없었던 평범한 펜션이었었지만 앞서 소개한 방법으로 연출하고 노출한 결과 K펜션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형이 가득한 쇼룸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홍보한 후에 K펜션의 이미지는 고민형이 있는 펜션 또는 테디베어 펜션, 동화 속 펜션, 아이들이 좋아하는 펜션, 사진이 잘 나오는 펜션 등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 개의 객실 중에 단 하나의 객실만 눈에 띄게 만들었지만 소비자는 임팩트 있는 고민형 방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고 K펜션을 떠올릴 때마다 고민형부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스파나 풀빌라 펜션이 아님에도 이러한 독특한 이미지는 더 빠르게 주목받게 되었었고 소극적으로 광고를 했음에도 임팩트 있는 이미지 때문에 노출 대비 좋은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 효과 좋은 디오라마 연출을 전 객실에 적용해서 꾸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펜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모든 객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난 후에 펜션의 이미지를 종합해서 펜션을 평가하거나 전체 객실을 통합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임팩트 있는 단 하나의 이미지만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펜션에 찾아가서 업주분들에게 운영하는 펜션에서 가장 좋은 방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다 비슷한 컨셉이기 때문에 딱히 어디가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글쎄요, 아마 방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겁니다. 가장 넓은 방이 인기가 있을 거예요. 거긴 복층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식의 답을 합니다. 이는 매우 수동적으로 펜션의 이미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펜션에서 가장 좋은 방이 어디인지를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펜션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고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펜션에서 가장 좋은 방도 사장이 직접 만들고 그 방을 어떤 이미지로 노출할지도 사장이 직접 결정해서 노출해야 됩니다. 펜션에서 의도한 대로 펜션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펜션은 보여주는 방, 즉 쇼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쇼룸 만들기는 해외의 유명 호텔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호텔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만한 객실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유명 호텔의 홈페이지나 홍보자를 보면 가장 대표할 만한 객실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사진이 바로 해당 호텔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텔 홈페이지에는 모든 객실을 소개해야 되지만 홍보자료의 경우에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진은 보여주지 않고 호텔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객실, 즉 멋진 사진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은 이런 느낌의 호텔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방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많은 호텔들을 시찰한 제 경우 호텔의 이름을 떠올리면 호텔의 강한 특징이 머릿속에 금방 떠오릅니다. 수백 개나 되는 호텔 전체의 객실을 둘러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호텔의 이미지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튼을 떠올리면 매우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생각이 나고 아코르 계열의 호텔을 떠올리면 친근하지만 편안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스몰 럭셔리 호텔 체인인 반얀트리 리조트의 경우에는 호텔 내에 다양한 객실들이 존재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강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스파 풀빌라 객실입니다. 반얀트리 리조트는 모든 객실이 매우 훌륭하지만 홍보 자료에는 수준 높은 개인 수영장과 사방이 유리로 된 객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까르티카 리조트는 수백 개의 객실을 갖고 있지만 해변가 앞에 비치프런트 풀빌라 5개의 객실을 집중적으로 노출해서 고급 호텔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인도네시아 롬복 코렐리아 호텔도 100여 개의 객실 중에서 사삭빌라라고 불리는 가장 최상의 룸을 노출시켜서 호텔의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호텔들도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컨셉이 있는 객실을 만들고 이 객실을 노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특함이 없이 좋은 서비스와 좋은 객실이라는 이미지는 컨셉을 전달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왜 쇼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외에도 전체 객실이 아닌 1개 또는 2개 정도의 객실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펜션을 창업하거나 펜션 건물의 전체적인 레노베이션을 할 때 객실 인테리어에 쏟는 비용을 거의 균등하게 예산을 잡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1억의 예산을 갖고 10개의 객실을 인테리어할 경우에는 각 방에 약 1,000만 원씩 투자해서 방을 만들게 됩니다. 방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객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객실을 완벽하게 꾸미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객실에 균등하게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질 못합니다. 인테리어 예산을 객실 수만큼 쪼개서 공사를 했을 때 단 1개의 방도 소비자들 눈에 띄지 않는 방으로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임팩트 있는 방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만약 10개 전체 방을 인테리어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방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과 객실 수가 앞서 설명한 상황과 똑같은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방을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객실을 만든다면 주변 경쟁 펜션에 밀리지 않을 만큼 멋진 객실이 적어도 1개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의 비용으로 9개의 객실 인테리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방들은 예쁘지 않을 텐데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펜션이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고 광고나 홍보를 꾸준히 해왔다면 성수기 기간은 당연히 모두 채울 수가 있고 비수기 주말에도 70% 이상은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펜션업을 주말 장사라고 합니다. 열심히 홍보한다면 주말은 그럭저럭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비수기 평일입니다. 저는 지금껏 18년 이상 숙박사업 컨설팅을 해왔지만 비수기 평일에 하나 또는 2개의 객실을 매일 채우는 펜션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수기 평일에 채우지도 못할 방을 위해서 전 객실 모두 완벽하게 꾸밀 필요가 있을까? 성수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방이 예쁘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모두 채울 수가 있고 열심히 홍보만 한다면 주말도 거의 다 채울 수가 있는데 과연 과한 인테리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펜션을 대표하는 방은 전체가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한 단 1개의 방이 있다면 비수기 평일에도 1개의 방은 적어도 판매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쇼룸만큼은 최고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중에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눈에 띌 것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박에 10만원짜리 방을 월, 화, 수, 목, 금요일 5일을 매일 채운다면 50만원이고 4주면 200만원입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소규모 펜션에서 충분히 광고비로 쓰고도 남을 돈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의 비용을 광고비로 쓸 수 있다면 전체 펜션 판매율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강한 인상을 남기는 객실을 최소 1개만 갖고 있다면 월 2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1개의 쇼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임팩트 있는 방을 만들어서 입소문을 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적은 수라도 비수기 평일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룸은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펜션에 쇼룸이 만들어졌다면 광고나 SNS를 진행할 때 인기 없는 방은 철저하게 보여주지 않고 쇼룸만 집중해서 노출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판매해야 될 방들은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존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포토존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게 좋을까? 많은 펜션 운영자분들이 포토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펜션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생각한 것이 바로 포토존입니다.
하지만 커플 여행자들의 경우 둘만의 프라이빗한 시간을 갖길 원하고 있고 객실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포토존과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꾸밀 때에는 가급적 펜션의 외부가 아닌 객실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객실 안에서 예쁜 조형물들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게 될 겁니다. 펜션 투숙객들은 폐쇄적인 여행 성향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공간에 대한 애착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펜션의 컨셉을 잡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펜션의 컨셉,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는 쇼룸이라 설명했는데 아무튼 이 시그니처 포인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